6.4 지방선거 이제 딱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당사자들과 하는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가볼 지역은 충청남도입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여야의 공식 선거 운동도 바로 이 충청권에서 시작이 됐죠. 지난 4년간 충남도정 책임져온 안희정 도지사 그리고 MB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지냈던 정진석 후보 간의 대결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차례로 만나보죠. 먼저 새누리당 충남지사 후보 정진석 후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석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느낌이 어떠십니까? 될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감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내가 왜 충남지사가 돼야 하는가? 왜 안희정이 아닌 정진석이 돼야 하는가? 먼저 유권자들 설득해 주시죠. 예. 충남도지사 선거는 이번에 현직 도지사가 재선에 도전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당연히 선거는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4년마다 치르는 겁니다. 안희정 후보와 저의 공약은 비슷합니다. 충남 발전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어허. 근데 누가 정말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충남을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는가 그 선택인데요. 예. 저는 국회의원 3번, 3선 국회의원하고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밑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역량도 검증받아왔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자꾸 이제 이걸 부인하시는데 저희는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진석 도지사, 이완구 집권당 원내대표, 예. 홍문표 예결위원장 이런 주요한 충남 출신의 여권 정치인들이 드림팀을 구성해서 정말 충남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 호기가 아닌가. 예. 그래서 꼭 좀 새누리당 후보들을 좀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4년에 대해 평가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가장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정부 종합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에 대해서. 예. 이 결과, 이 성적표가 좀 많이 부진하고 미흡합니다. 청렴도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최하위고요. 몇몇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깨끗한 도정을 이끌어야겠다. 부패 없는 도정을 이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사회 안전 분야가 요즘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 안전 분야도 정부 종합평가에서 9개 도 중에서 9등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 가장 중점 두고 싶은 분야도 이 꼴찌 충남으로 추락한 이 청렴도를 가장 깨끗한 도정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안희정 후보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죠. 왜 충남도의 청렴도가 이렇게 낮은가? 안전도 평가에서 낮은 등급 꼴찌 충남이 됐는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 보면 안희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민심은 그래도 도지사에게 한 번 더 주자 기회. 최근에 조사한 게 여기 유력한 대전일보 여론조사 결과 한 4일 전에 한 것이 3.3%니까요. 오차 범위에서 보이고 있죠. 3.3% 격차를 보이고 오차 범위 안에서까지로 따라잡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3.3% 격차라는 것은 부동층까지 감안하면 제가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몇 명이 어디서 조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조사했고 여기까지 저희가 다 같이 말을 해야지 효과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말씀을 자세히 안 하신 부분들은 방송에서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희가 정진석 후보와 안희정 후보 두 분께 상대에게 꼭 하고 싶은 핵심 질문이 뭔가 2가지씩을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희정 후보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금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충남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이 된 거다. 당시 정진석 후보는 정무수석을 지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엔 어떻게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한 것일 텐데요. 일단 우리 안희정 후보가 뭐 모르고 이 질문은 하셨겠습니까?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뭔지를 잘 아시죠. 주로 이제 정무적인 판단, 국회와 여야 정당을 담당해서 대통령에게 이제 정무적인 조언을 하는 자리이고요.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가 중요하다. 즉 지역 균형 발전, 충청권 발전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건설하는 문제, 세종시 원안 관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 얼마나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까, 충청권에. 제가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갈 뻔한 거를 충청권으로 바꿔놓은 장본인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은 제가 얼마나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분권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견강부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수도권 규제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신 거였나요? 아니 뭐 제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셨는데도 잘 안 받아들여졌던 거다 그때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경제수석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관할할 문제가 주셨죠. 관여하기가 어려운 자리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더더욱 그래서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를 제가 충청권에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세종시 원안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왜 두 가지만 보더라도 큰 제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 원안 뒤집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수정안을 저는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천거를 통해서 제가 정무수석에 가게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권의 안정화를 피해서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라는 임무가 저한테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죠.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 주셨어요. 2008년도에 정진석 후보께서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계셨는데 그때 선박안전법 등 그 6개 법안의 개정을 공동 발의하셨다. 근데 그 내용이 뭔고 하면 선주의 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도대체 어떤 취지냐? 안희정 후보가 잘 아시면서 질문을 하실 텐데 이거는 그 헌법재판소의 명령입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식점 종업원이 음주 상태로 배달 나갔다가 사고를 내면 이 종업원과 함께 업주까지 처벌을 받게, 두 사람이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모두 한 400여 개의 양벌 규정을 다 정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는데 정작 이 선박안전법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 했어요. 발의는 물론 다 했어요. 여기는 여야가 다 한 겁니다. 민주당의 전병영 의원, 오재세 의원을 비롯해서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처리했는데 처리는 국토위에서 했습니다. 최근에 TV 보도는 조금 사실과 다르죠. 근데 레스토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종업원하고 주인 양쪽에 처벌하는 게 너무 과하다. 이것과 양벌 규정이라 그래요. 선박에 대한 부분은 좀 이게 국민 안전하고 워낙 직결되는 부분이라 좀 다르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법을 개정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법을 악용한 것이 잘못된 거죠. 철저하게 주의와 안전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를 낸 것은 당연히 선주가 처벌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면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을 악용한 게 문제인 것이지 이 양벌 규정을 갖다가 정비한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경강부회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무슨 이 선박 사고와 관련해서 엮어보려고 하는 그런 정치 공세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 공세다. 헌법재판소가 이 양벌 규정은 위헌이니까 국회에서 고쳐야 된다.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이거는 강제로 국회가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건데 선주들이 그것을 악용한 게 문제지 법을 정비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정작 이 법도 이제 정인석이가 했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못했어요, 그 당시에. 예.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그 이듬해에 국토해양위에서 이거를 이제 처리를 했죠. 여야 만장일치로. 알겠습니다. 왜 만장일치로 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고치라고 하니까 고친 거예요. 그 당시 그럼 고친 거는 잘 고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볼 때는? 지금 이건 다 이것은 400개 법안은 그 양벌 규정을 일괄해서 다 고친 거거든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것을 악용하는 게 문제지요. 예. 이 고친 법을 가지고 이 선주를 처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처벌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도. 여기까지 아마 안희정 후보의 질문에 대한 주의 의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진석 후보님, 새 정치가 아닌 새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모토로 지금 뛰고 계시는데요.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선전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충남지사 후보로 나선 정진석 후보 먼저 만났습니다.